가끔은 기계도 사람 같다고 느낀다. 평소엔 멀쩡하다가도 꼭 필요한 순간에 숨을 끊는다. 내 낡은 소렌토가 딱 그랬다. 그날 아침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배터리도 괜찮고 연료도 반 이상 남아 있었는데 엔진이 마치 오래된 사람처럼 푸득푸득 헛기침을 하다 이내 멎었다. 나는 보닛을 열고 한참을 들여다봤다. 30년 동안 집을 짓던 손으로 자동차를 고치려니 기계의 심장 소리가 아니라 내 한숨만 들렸다. 에이, 오늘은 그냥 내가 쉬고 싶다는 거지. 작게 중얼거리며 보닛을 닫았다. 아내를 헬스장에서 데려올 시간이었다. 시계를 보니 오전 10시 40분. 평소 같으면 그녀가 러닝머신 위에서 땀을 흘릴 시간이다. 나는 차고에 세워둔 아내의 벤츠 SUV로 눈을 돌렸다. 은퇴하고 나서부터 나는 저 차를 한 번도 몰지 않았다. 그녀가 직접 계약한 차였다. 당신은 트럭이 잘 어울리잖아. 그녀는 웃으며 그렇게 말했다. 농담처럼 들렸지만 어쩐지 그 말이 내 세상과 그녀 세상을 나누는 경계선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차는 향수 냄새가 났고 내 차는 흙냄새가 났다. 나는 조심스레 운전석에 앉았다. 시동은 한 번에 걸렸다. 엔진 소리도 조용하고 핸들은 부드러웠다. 마치 내 손에 익숙한 망치가 아니라 누군가의 손끝처럼 섬세했다. 내비게이션 화면엔 아직 젠 포레스트 피트니스가 마지막 목적지로 찍혀 있었다. 그녀가 매일 다니는 곳. 나는 내비를 누르지 않았다. 그대로 길을 따라가면 된다. 도로 위를 달리며 문득 생각했다. 요즘 아내 유미는 참 바쁘다. 헬스, 요가, 식단 관리, 피부 관리, 심지어는 마음챙김 클래스까지. 그녀의 하루는 늘 무언가로 꽉 차 있었다. 나는 은퇴 후 매일이 느슨해졌고 그녀는 점점 팽팽해졌다. 그 차이가 우리 사이의 대화도 말라붙게 만들었다. 오늘은 어디가? 운동. 저녁은 같이 먹을까? 트레이너랑 식단 상담 있어서 늦을 거야. 그녀는 늘 그렇게 말했고 나는 대답 대신 커피잔만 들었다. 우린 다정하지도 싸우지도 않았다. 그냥 서로의 일정이 겹치지 않을 뿐이었다. 헬스장 입구에 차를 세웠다. 유리로 된 건물 외벽엔 GNFOREST라는 은색 글자가 반짝였다. 햇빛에 반사된 그 로고가 눈을 찔렀다. 건물 앞에는 멋진 차들이 줄지어 있었다. 포르쉐, 벤틀리, 테슬라. 마치 운동하러 온 게 아니라 보여주러 오는 것 같았다. 나는 괜히 창문을 닫고 라디오 볼륨을 줄였다. 리셉션 근처에 주차를 하고 내렸다. 차문을 닫자 향수 냄새가 공기 중에 흩어졌다. 아내의 향이었다. 나는 괜히 코끝이 시큰해졌다. 요즘은 그 냄새조차 낯설다. 헬스장 정문 옆에는 경비실이 있었다. 짙은 네이비 제복을 입은 경비원이 내 쪽을 보더니 다가왔다. 예의 바른 인사와 함께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다. 하얀색 가죽 가방이었다. 아, 이거 부인분 거죠? 네, 제 아내요. 이게 왜? 조금 전에 남편분이 두고 가셨다고 해서요. 다시 가져가시라고 맡겨두셨습니다. 그 말에 나는 멈췄다. 남편이요? 예. 한 10분 전에 다녀가셨어요. 이 차랑 똑같은 벤츠였어요. 그분이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나중에 아내가 찾을 거다 하시더라고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나는 내 차키를 바라봤다. 그리고 다시 그를 쳐다봤다. 그 남편이라는 사람 어떤 분이었죠? 40대쯤? 키 크고 헬스 잘하신 분처럼 보여요. 운동복 입고 오셨고 선글라스 쓰고 계셨어요. 헬스장 사람인 줄 알았죠. 내 입이 말라붙었다. 헬스장 입구를 바라보았다. 투명한 유리문 너머로는 회원들이 삼삼오오 웃으며 나가고 있었다. 유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조심스레 가방을 받았다. 무게가 꽤 있었다. 손끝에 닿은 가죽의 감촉이 이상하게 차가웠다. 차로 돌아와 조수석에 가방을 올려두었다. 그리고 그대로 시동을 걸지 않은 채 앉아 있었다. 라디오에서 DJ가 말했다.
지금 시간은 오전 11시 10분. 오늘도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나는 웃음이 나왔다. 활기찬 하루라니. 이제 막 시작된 건 아마도 가장 불길한 하루였다. 10년 넘게 건설 현장에서 일했을 때도 내 몸은 늘 위험을 먼저 알아챘다. 발밑이 흔들릴 때, 바람의 방향이 바뀔 때 그 작은 변화가 어떤 큰 사고를 불러올지 감으로 느낄 수 있었다. 지금 그 감각이 가슴 깊은 곳에서 깨어났다. 이상하다. 뭔가 맞지 않는다. 나는 핸들에 손을 올리고 깊게 숨을 들이켰다. 유미에게 전화를 걸었다. 벨이 4번 울리더니 연결음이 끊겼다. 곧이어 메시지가 왔다. 운동 중이에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단답. 늘 그랬다. 그러나 오늘은 그 단어들 사이에 뭔가가 숨어 있었다. 거짓의 냄새 혹은 회피의 냄새. 나는 다시 경비실 쪽을 봤다. 그는 다른 차량의 번호를 적고 있었다. 햇빛에 반사된 선글라스 위로. 그의 얼굴이 일그러져 보였다. 엔진을 켜고 차를 도로 쪽으로 돌렸다. 그러나 발은 브레이크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마치 이 차를 움직이는 순간 돌아갈 수 없는 길로 들어서는 기분이었다. 가방이 조수석에서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 안에 뭐가 있을까? 수건? 운동복? 아니면 나는 참다 못해 가방 지퍼를 천천히 열었다. 향수 냄새가 확 퍼졌다. 그리고 그 아래 반짝이는 카드 하나가 보였다. LAFORT 힐츠 호텔 앤드 스파. 호텔 키 카드였다. 최근에 열흘 동안 유미가 요가 리트릿 간다고 했던 바로 그 호텔이었다. 가슴 한쪽이 묘하게 식었다. 차가운 금속성 냄새가 폐 속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다. 남편이 두고 갔다는 말. 똑같은 벤츠를 몰았다는 말. 호텔 카드. 퍼즐 조각들이 서로 맞물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뒷좌석 거울을 통해 헬스장을 바라봤다. 유리문이 닫히며 안쪽에서 누군가 내 차를 바라보는 시선이 스쳤다. 긴 머리, 형광색 요가복 유미였다. 그녀의 눈빛은 놀라움보다 멈칫하는 경계심에 가까웠다. 그리고 곧 미소로 바뀌었다. 익숙한 듯 어색한 듯. 나는 그 미소를 본 채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미소 뒤에 있는 진짜 표정이 무엇인지 이제 막 알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벤츠의 엔진 소리는 매끄럽고 차창 밖 풍경은 평화로웠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천둥이 치는 것처럼 복잡했다. 길 위의 모든 차가 나를 훔쳐보는 것 같았다. 신호등의 초록불조차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유미야, 너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입안에서 그 말이 저절로 새어나왔다. 목이 탔다. 내 옆자리에 있는 가방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숨을 쉬는 것 같았다. 나는 라디오를 껐다. 대신 엔진 소리를 조금 더 높였다. 무언가 지금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이 이 고장난 차, 그리고 이 가방이라는 걸 나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평화는 지루한 게 아니었다. 다만 너무 조용해서 진실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릴 뿐이었다. 밤새 잠을 설쳤다. 머릿속이 어지러워 자꾸만 같은 장면이 떠올랐다. 경비원의 말, 남편분이 두고 가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하루 종일 귓가를 맴돌았다. 내가 본 적 없는 남편. 그가 내 아내의 이름을 말하고 내 아내의 가방을 들고 다니며 심지어 나와 같은 차를 몰고 다녔다. 그런데 아내는 아무렇지 않았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헬스장 가방을 챙기며 말했다. 오늘은 점심 약속이 있어서 늦을 수도 있어요. 어제는? 어제? 그녀는 내 시선을 피했다. 그냥 운동만 했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목덜미에 걸린 헤어밴드, 그 끝자락에 낯선 손의 향기가 묻어 있었다. 향수 같기도 남성용 샴푸 냄새 같기도 했다. 아내가 나가고 나서 나는 조심스레 그녀의 벤츠 키를 들었다. 전날 조수석에 있던 그 하얀 가죽 가방을 다시 꺼내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지퍼를 열자 카드키 외에도 작은 영수증이 몇 장 나왔다.
GNFOREST 피트니스 마이너스 스무디 2잔, 라포레 힐스 마이너스 스파 패키지인. 나는 영수증을 쥔 채로 손끝이 떨렸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다. 그 숫자가 내 머릿속을 천천히 파고들었다. 남편분이 두고 갔다는 말이 점점 구체적인 형태를 띠기 시작했다. 나는 결심했다. 직접 확인해야 했다. 오전 11시. 나는 다시 젠포레스트로 향했다. 이번엔 내 낡은 소렌토 대신 그녀의 벤츠를 몰았다. 경비실 앞에 차를 세우자 어제 봤던 경비원이 놀란 듯 인사했다. 어제 또 오셨네요. 예, 그게 가방 건 말이에요. 그 남편이라는 분 혹시 CCTV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는 잠시 머뭇거렸다. 그게 원래는 외부인 열람은 안 되는데. 나는 미리 준비해둔 담배 한 갑을 꺼내 건넸다. 이거 담배 하나 받아요. 그냥 제 아내가 이상한 일을 당한 것 같아서요.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잠시만요. 제가 본부에 확인 안 하는 걸로 하고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는 작은 모니터를 켰다. CCTV 화면 속에는 헬스장 입구가 잡혀 있었다. 오전 10시 30분쯤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나타났다. 검은색 벤츠 SUV에서 내려 헬스장 안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몇 분 뒤 같은 차를 몰고 나간다. 나는 숨을 멈췄다. 그 차의 번호판은 내 아내 차 번호와 한 자리만 달랐다. 37가 1289 대신 37가 1298. 마지막 숫자 하나만 다를 뿐이었다. 의도적으로 맞춘 듯한 번호였다. 저 사람 누군지 혹시 아세요? 아니요, 회원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 트레이너 도윤 씨랑 친한 것 같더라고요. 도윤 씨? 예, 이도윤 트레이너요. 여기서 인기 많아요. 여성 회원들이 줄 서서 봤죠. 이름이 입안에서 묵직하게 맴돌았다. 이도윤. CCTV 속 남자가 헬스장 안으로 들어갈 때 리셉션 쪽에서 누군가 다가와 어깨를 두드리는 모습이 보였다. 그게 바로 그 트레이너였다. 두 사람은 익숙한 듯 손을 맞잡았다. 친근하고 자연스러웠다.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혹은 더 깊은 관계처럼. 집으로 돌아와 인터넷에 젠포레스트 이도윤을 검색했다. SNS 계정이 금세 나왔다. 화려한 사진들. 완벽한 몸매, 명품 시계, 고급 자동차. 그의 피드에는 늘 비슷한 문구가 있었다. 몸은 정직하다. 사랑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삶을 리셋하라. 새로 태어나라. 그 밑에는 여성 회원들의 댓글이 달려 있었다. 선생님 덕분에 자신감 얻었어요. 오늘도 에너지 최고였어요. 그리고 그중 한 댓글이 눈에 띄었다. 클레러. Y. 나는 순간 멈췄다. 클라라. 그건 유미가 SNS에서 사용하는 닉네임이었다. 클레러의 웰니스 다이어리. 그녀가 직접 운영하던 계정. 댓글은 2달 전으로 올라갔다. 도윤쌤 수업 덕분에 인생이 달라졌어요. 늘 감사해요. 그 아래 도윤의 답글이 있었다. 클라라님은 언제나 빛나요. 계속 함께 가요. 함께. 그 단어가 내 가슴을 쿵 내려앉게 했다. 단순한 수업의 말투가 아니었다. 어딘가 더 가까운 거리감, 서로만 아는 암호처럼 느껴졌다. 그날 저녁 유미가 집에 들어왔다. 운동복 차림 그대로였다. 오늘은 일찍 왔네. 응, 내일 리트릿 준비해야 해서. 호텔 예약해놨어. 라포레 힐스? 그녀는 잠시 멈칫했다. 어떻게 알았어요? 전에 말했잖아. 거기 좋다고. 나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걸. 같이 갈까? 내가 물었다. 응? 당신 혼자만 쉬는 거 좀 불공평하잖아. 나도 요즘 심심한데. 그녀는 짧게 웃었다. 여긴 여자들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 그럼 다음엔 같이 가지 뭐.
그녀는 그래요 하고 대답했지만 그 말에는 끝이 닫혀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 손끝, 시선. 모두가 나를 문 밖으로 밀어내고 있었다. 밤이 깊었다. 나는 거실 불만 켜둔 채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엔 그 가방과 호텔 카드키 영수증들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노트북 화면에는 여전히 도윤의 SNS가 열려 있었다. 새로운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시태그 라포레 힐스, 해시태그 리트릿, 해시태그 새로운 시작. 사진 속 배경엔 라포레 힐스 호텔의 로비가 보였다. 그리고 그 옆에 흐릿하게 포착된 한 여자의 실루엣. 긴 머리, 하얀 요가복 유미였다. 그녀는 내일 간다고 했다. 그런데 이미 그곳에 있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나는 무심코 화면을 확대했다. 도윤의 옆에 앉아 있는 유미. 그녀가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은 내가 알던 그 미소와 달랐다. 가볍고 낯설고 어쩐지 해방된 표정이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습관처럼 창밖을 바라보았다. 텃밭 위로 가로등이 깜빡였다. 귀뚜라미 소리, 바람, 그리고 정적. 모든 게 평화로웠다. 그런데 그 평화 속에 나는 있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자신의 삶이 무너지는 걸 느끼지 못한 채 앉아 있는 사람. 30년 동안 일하며 쌓은 건 집과 돈이었다. 하지만 정작 내 삶의 기초는 너무나 부실한 신뢰 위에 세워져 있었던 것 같다.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이도윤 -젠 포레스트 트레이너. 그 이름을 검색해 저장했다. 그리고 메모에 짧게 적었다. 라포레 힐스 11월 5일. 확인. 내일 나는 직접 간다. 그들이 어떤 관계이든 무엇을 숨기든 이제는 내 눈으로 봐야 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가 넘었다. 아내의 방 불이 꺼져 있었다.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그녀의 고른 숨소리. 그 소리가 낯설었다. 같은 집, 같은 침대, 같은 공기 속에 있으면서도 우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다. 나는 벤츠 차키를 손에 쥐었다. 금속의 차가움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남편분이 두고 가셨습니다. 그 말이 다시 귓가에 울렸다. 누군가 내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누군가 내 아내의 곁에 앉아 내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그가 누구인지, 왜 내 아내가 그를 남편이라 부르게 놔두었는지 그 답을 알아야 했다. 그래야 내 삶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사람이 바람을 느낄 때는 창문이 열린 줄 몰랐을 때다. 지금 내 집 어딘가엔 내가 모르는 틈이 생겨 있었다. 토요일 오전 강진우는 낡은 픽업 트럭을 몰고 한남동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었다. 이 차는 그가 아직 목수일을 하던 시절 현장으로 나르던 짐과 땀의 냄새가 배어있는 유일한 유물이었다. 회사도 팔았고 팀원들도 흩어졌지만 그는 아직 이 차만큼은 못 버렸다. 그런데 오늘은 이 차 대신 다른 차를 몰아야 했다. 어젯밤 그의 트럭이 갑자기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배터리를 갈아봐도 케이블을 점검해봐도 허탕이었다. 결국 그는 아내 지연의 차 은색 벤츠 SUV를 몰기로 했다. 그녀가 차 조심해서 몰아요. 그건 렌트가 아니라 리스야. 라고 말했을 때 진우는 속으로 피식 웃었다. 리스든 뭐든 내 이름으로 돈 나가는 건 똑같잖아. 하지만 굳이 말하지는 않았다. 요즘 그녀의 표정은 말 한마디 잘못했다간 불씨가 붙을 것처럼 예민했으니까. 헬스장 앞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9시 40분이었다. 건물 외벽에는 바디템플 강남점이라는 세련된 간판이 붙어 있었고 주차장에는 고급 외제차들이 줄지어 있었다. 진호는 유리문을 통해 안쪽을 흘낏 보았다. 깔끔한 조명, 향기 나는 공기, 사람들은 전부 운동복 차림인데도 마치 잡지 화보 속 인물 같았다. 그는 어딘가 위축되는 기분이 들었다. 차에서 내리려는데 경비원이 다가왔다. 아, 혹시 지연 씨 남편분이세요? 진우가 고개를 끄덕이자 경비원이 손에 들고 있던 에코백을 내밀었다. 아까 남편분이 두고 가신 가방이라며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잠시 멍해졌다. 남편분이요? 예, 바로 조금 전에요. 한 15분쯤 됐나? 이거 맡기면서 금방 오실 거라고. 진우는 말을 끊었다. 그 남편이 저 아닙니다.
경비원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아, 예? 그럼. 괜찮아요. 진우는 그 말을 자르듯 받아들고 가방을 건네받았다. 검은색 에코백 안에서는 은은한 향이 났다. 지연의 향수였다. 하지만 그 향이 오늘따라 낯설었다. 그는 가방을 조심히 조수석에 올려놓고 잠시 손을 얹었다. 남편이 두고 갔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다. 그 남편이 두고 갔다. 누가? 왜? 이런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의심은 관계를 썩게 만든다. 결혼 초 상담사가 했던 말이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말이 허공에 흩어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헬스장 안으로 들어가자 접수대 직원이 반갑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회원님 대신 오셨나요? 네. 아내 물건 가지러 왔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강진우요. 회원 이름은 한지연. 직원은 잠시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지연님은 오늘 오전 7시 10분에 체크인 하셨고 9시쯤 퇴실하셨어요. 퇴실했다고요? 네. PT 끝나고 바로 나가셨어요. 진우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다. 혹시 누구랑 나갔는지 CCTV 확인 가능할까요? 직원은 당황한 듯 미소를 지었다. 그건 저희가 내부 규정상 회원님 본인 요청 아니면. 그렇죠. 진우가 말을 끊었다. 그녀가 이미 나갔다면 지금쯤 어디 있을까? 그는 차로 돌아와 운전석에 앉았다. 가방을 다시 꺼내 열었다. 안에는 헬스복 수건 그리고 작은 향수병 하나가 들어 있었다. 그 향수는 지연이 자주 쓰던 브랜드였다. 그런데 그 아래 낯선 남성용 향수가 들어 있었다. SANTAL 33. 라벨을 본 순간 진우는 손끝이 멈췄다. 그건 자신이 절대 쓰지 않는 너무 고급스럽고 도회적인 냄새였다. 가방 속 구석에는 흰 수건 한 장이 있었다. 그 수건에 희미하게 숫자가 적혀 있었다. 1702. 그는 그 숫자를 바라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게 락커 번호인지 날짜인지 아니면 단순한 낙서인지 모르겠지만 가슴 어딘가가 서늘하게 식어갔다. 집으로 돌아오자 거실엔 라벤더 향 디퓨저가 퍼져 있었다. 탁자 위엔 아직 식지 않은 머그컵과 반쯤 남은 아보카도 토스트가 있었다. 그녀가 급히 나갔다는 증거였다. 진우는 휴대폰을 꺼내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통화 연결 중입니다. 몇 번의 신호음 뒤에도 그녀는 받지 않았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결국 그는 전화를 끊고 벽시계를 올려다봤다. 10시 45분. 그는 커피를 내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설마. 설마 뒤에 붙는 말은 늘 불안했다.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믿고 싶은데 이미 마음속에선 그럴지도 모른다라는 그림이 번지고 있었다. 점심 무렵 그녀가 집에 들어왔다. 운동복 차림이 아닌 화사한 블라우스와 슬랙스. 얼굴엔 미묘한 홍조가 돌았다. 당신 아직 있었네? 응. 트럭 고장 나서. 오늘은 당신 차 타고 다녔어. 아, 그래? 그럼 괜찮네. 그녀는 짧게 웃으며 신발을 벗었다. 진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조심스레 말했다. 헬스장 경비원이 가방을 건네주더라. 남편이 두고 갔다고 하던데 무슨 말이야? 지연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아, 그게 아마 트레이너 말한 걸 거야. 거기 사람들이 자주 남편이란 말 농담처럼 써. 남편분처럼 챙겨주시네 이런 식으로. 오해하지 마. 그녀의 말투는 자연스러웠지만 눈동자는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래? 그럼. 왜 그래 의심이라도 해? 아니. 그냥 물어본 거야.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않았다. 그녀는 가방을 받아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린 뒤 거실엔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다. 진호는 그 자리에 앉은 채로 손을 턱에 괴었다. 커피잔 안의 검은 표면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다. 피곤하고 혼란스럽고 조금은 겁먹은 얼굴이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문자 한 통. 보낸 사람은 번호 없음. 사진 1장 첨부. 당신 아내 오늘도 잘 운동했네요. 사진 속에는 헬스장 주차장에서 웃으며 차에 타는 지연의 모습이 있었다. 그 옆에는 선글라스를 낀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그 남자는 그녀의 손에 가볍게 손을 얹고 있었다. 진호의 눈동자가 천천히 흔들렸다. 사진 속 구석 남자의 손목에는 시계가 보였다. 1700이 가방 속 수건에 적혀 있던 그 숫자. 시계 브랜드의 각인이었다. 그날 밤 그는 한참 동안 잠들지 못했다. 창밖엔 늦은 가을비가 조용히 내렸다. 지연은 옆방에서 뭔가를 검색하고 있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다. 진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그의 머릿속에는 그 사진이 계속 맴돌았다. 그리고 점점 하나의 문장이 떠올랐다. 모든 진실은 냄새로부터 시작된다. 그가 목수 시절 배운 오래된 현장 노동자의 말이었다. 타는 냄새가 나면 전선이 문제였고 곰팡이 냄새가 나면 누수가 있었다.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였다. 지금 이 집엔 낯선 향기가 떠돌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책상 서랍을 열고 낡은 수첩을 꺼냈다. 1700의 바디템플 남자 SANTAL 33. 그렇게 적었다. 그리고 한 문장 더. 냄새를 따라가면 결국 무언가가 썩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 11월에 바람이 차가워지던 월요일 아침, 강진호는 현관 앞에서 운동화를 끈 채로 잠시 멈춰섰다. 손에 들고 있는 아내의 가방은 여전히 그 향을 풍기고 있었다. SANTAL 33. 이틀이 지나도 그 냄새는 옅어지지 않았다. 그건 마치 집안에 숨어있는 낯선 사람의 숨결 같았다. 오늘은 현장 나가?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던 지연이 물었다. 진호는 짧게 대답했다. 아니, 트럭 고쳐야 돼. 또? 당신 차는 왜 이렇게 자주 말썽이야? 그녀의 말투엔 짜증보다도 피로가 묻어 있었다. 진호는 대꾸하지 않고 신발끈을 단단히 묶었다. 그녀의 등 뒤로 새어나오는 향기 라벤더와 샌달우드가 섞인 냄새. 그는 문득 생각했다. 이 냄새는 언제부터 우리 집에 자리 잡았을까? 예전엔 톱밥 냄새, 커피 냄새, 소스가 타는 냄새가 더 익숙했는데. 트럭 정비소로 가는 길 진호는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어젯밤 지운 사진 메시지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당신 아내 오늘도 잘 운동했네요. 보낸 사람의 번호는 여전히 표시되지 않았고 사진의 메타데이터를 확인해 보려 했지만 이미 삭제된 상태였다. 그는 그저 한 사람의 얼굴만 기억하고 있었다. 그 남자 회색 트레이닝복, 검은 선글라스, 그리고 손목시계. 1700이. 그 숫자가 이상하게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정비소에 도착해 차를 맡기자 기사 송 씨가 반갑게 인사했다. 오랜만이네, 진호 형. 요즘은 일 안 해? 회사 팔았잖아. 이제 놀아야지. 놀긴 얼굴이 그렇게 굳어 있으면서 무슨 놀아? 진호는 억지로 웃었다. 그냥 잠이 좀 안 와서. 송 씨가 트럭 보닛을 열며 말했다. 배터리 문제 아니야. 시동선 쪽이 녹슬었네. 요즘 습해서 그래. 이거 교체하면 오후엔 나올 거야. 그래, 천천히 해. 정비소의 세부치 냄새 속에서 그는 문득 마음이 편해졌다. 이 냄새는 거짓이 없었다. 땀, 기름, 색가루. 인생 대부분을 함께한 익숙한 냄새였다. 그는 정비소 구석에 있는 의자에 앉아 담배를 꺼냈다. 하지만 불을 붙이기 직전 손이 멈췄다. 지연이 싫어하던 냄새였다. 집에선 담배 피우지 마요. 향이 배잖아요. 그녀가 늘 하던 말이었다.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끄던 담배가 이젠 왠지 모르게 더 피우고 싶어졌다. 그는 불을 붙이고 한 모금 깊게 들이켰다. 점심 무렵 정비소를 나와 근처 카페에 들렀다. 테이블 구석엔 노트북을 펼쳐둔 남자들이 앉아 있었고 그들 대부분이 지연의 SNS를 팔로우할 법한 얼굴들이었다. 진호는 커피를 주문한 뒤 휴대폰으로 그녀의 계정을 열었다.
해시태그 아침의 시작, 해시태그 바디템플, 해시태그 리셀 라이프, 해시태그 감사. 운동복 차림에 셀카가 올라와 있었다. 시간은 오늘 오전 8시 10분. 그녀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가에는 이상한 공기가 감돌았다. 마치 웃음 뒤에 누군가를 의식하는 듯한 미묘한 긴장감. 그는 댓글을 천천히 내렸다. 익숙한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정도윤 트레이너 오늘도 완벽했어요. 그 이름은 바디템플 홈페이지 트레이너 목록에도 있었다. 프로필 사진 속 도윤은 젊고 잘생겼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넘쳐 보였다. 진호는 천천히 머리를 들었다. 창밖으로 바람에 흔들리는 간판이 보였다. 바디템플 강남점, 당신의 몸과 마음을 리셋하세요. 그 문구가 갑자기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날 저녁 지연이 집에 돌아왔을 때 진호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화면은 그대로 멈춰 있었다. 오늘 일찍 들어왔네? 트럭 고쳤어. 내일 나가려고. 다행이다. 그녀는 신발을 벗으며 무심히 물었다. 저녁 먹었어? 먹었지. 뭐 먹었는데? 라면. 또? 그녀는 한숨을 쉬며 부엌으로 갔다. 그녀가 냉장고를 여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 사이로 진호의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지연아. 응? 그 트레이너 도윤이라고 했지? 응. 왜? 좋은 사람이야? 그녀가 잠시 멈췄다.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 그냥 SNS 보니까 댓글 달았길래. 지연은 웃었다. 당신도 SNS 좀 해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왜 그렇게 신경 써? 신경 안 써. 그럼 됐네. 그녀는 말끝을 내리며 와인잔을 꺼냈다. 와인이 병째로 비워지는 동안 진우는 단 한마디도 더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또렷한 의심의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다. 밤 11시 지연이 잠든 뒤 진우는 몰래 거실로 나왔다. 소파 옆에 놓인 그녀의 가방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안에는 운동복, 수건 그리고 작은 카드 지갑이 있었다. 그 지갑 속엔 바디템플 프리미엄 멤버십 카드가 들어 있었다. 뒤쪽에 볼펜으로 적힌 숫자 하나. 1700이. 그 숫자를 손끝으로 따라 그리며 그는 다시 그 사진 속 남자의 손목을 떠올렸다. 1700이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그 남자와 그녀의 연결고리일까? 그는 카드를 원래 자리로 돌려놓고 조용히 거실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오직 냉장고의 전원등만이 깜박였다. 그 불빛이 마치 신호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헬스장으로 향했다. 이번엔 트럭이 멀쩡히 돌아왔고 그의 표정도 결심으로 단단히 굳어 있었다. 바디템플에 도착하자 안내 데스크 직원이 그를 알아보았다. 지난번에 오셨죠? 한지연님 남편분. 네. 오늘은 상담 좀 하려고요. 어떤 상담이신가요? 아내가 맡기고 간 물건 때문에요.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리며 말했다. 아, 어제도 퇴실하실 때 남편분께서 같이 나가셨다고 기록돼 있는데요. 진호는 손을 멈췄다. 기록이 있다고요? 네, 퇴실 시 카메라 자동 인식 시스템에 그렇게 저장돼요. 그는 천천히 물었다. 혹시 사진 확인 가능합니까? 직원은 난처한 듯 고개를 저었다. 그건 개인정보라. 괜찮습니다. 진호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끊었다. 제가 확인할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날 저녁 그는 오래된 노트북을 켜고 바디템플 도윤 트레이너를 검색했다. SNS 인터뷰 기사, 운동 영상. 그의 얼굴은 화면 곳곳에 있었다. 유려한 몸, 밝은 미소, 그리고 늘 여성 회원들과의 친근한 사진. 스크롤을 내리던 중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확대 버튼을 눌렀다. 사진 속에서 도윤은 검은 셔츠를 입고 있었다. 그리고 손목에는 1702가 각인된 시계. 진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가슴 깊숙이 무언가가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그는 수첩을 꺼내 새로 적었다. 도윤 1702 트레이너 지연과 함께 퇴실 기록.
그는 펜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그 페이지를 바라봤다. 단서가 아니라 상처의 목록 같았다. 그날 밤 그는 아내에게 말했다. 우리 주말에 여행 갈까? 지연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봤다. 여행? 그래. 바다 쪽으로. 요즘 우리 너무 각자 도는 것 같아서. 지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좋지. 나도 바람 좀 쐬고 싶었어. 진호는 천천히 웃으며 말했다. 그래. 오랜만에 우리 둘만 가자.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가 준비한 건 여행이 아니라 확인이었다. 바다로 가는 길 위에서 그는 드디어 그녀의 진짜 얼굴을 마주할 생각이었다. 토요일 아침 하늘은 맑았지만 바람에는 묘한 냉기가 섞여 있었다. 서울을 벗어나자 도로는 점점 비어갔고 라디오에서는 옛 팝송이 흘러나왔다. 강진호는 운전대를 잡은 채 한 손으로 창문을 반쯤 내렸다. 바람이 들어와 그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이 노래 기억나? 조수석에서 지연이 물었다. 그녀의 손에는 종이컵 커피가 들려 있었다. 결혼식 끝나고 속초 가던 날 이 노래 나왔었잖아. 진호는 잠시 웃었다. 그랬던가. 그때 당신이 노래 따라 불렀잖아. 가사도 모르면서 음이 반쯤 틀려서. 지연은 웃었지만 그 웃음은 잠시였다. 그녀의 눈동자엔 어딘가 초조한 그림자가 깔려 있었다. 이번에도 속초야? 응. 그때 묵었던 펜션 아직 있더라. 그곳 꽤 오래됐을 텐데. 그래서 더 좋지. 오래된 게 싫은 건 젊은 사람들 취향이지. 그의 말에 지연은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차창 너머로 지나가는 가을의 끝, 잎을 다 잃은 나무들이 스쳐갔다. 이 시간쯤 달렸을까? 고속도로를 벗어나자 소나무 숲 냄새가 진해졌다. 펜션은 해안가 절벽 위에 있었고 멀리 동해가 은빛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주차를 마친 진호는 트렁크를 열었다. 짐은 내가 옮길게. 괜찮아, 나도 도울게. 됐어. 오늘은 그냥 쉬러 온 거잖아.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미묘한 단단함이 섞여 있었다. 지연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가방을 내려놓았다. 펜션은 오래된 목재 향이 배어 있었다. 진호는 일부러 그 향을 좋아했다. 그에게 목재 냄새는 시간의 냄새이자 거짓말을 덮지 못하는 정직한 냄새였다. 오랜만이네, 이런데 오니까. 지연이 창문을 열며 말했다. 바닷바람이 들어와 커튼을 부드럽게 흔들었다. 진호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 6년 만이지. 그녀가 돌아서며 물었다. 당신 왜 갑자기 여행 가자고 한 거야? 그냥 생각 좀 정리하고 싶어서. 무슨 생각? 우리 생각. 지연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가볍게 웃었다. 요즘 예민했지. 나도 알아. 예민한 게 아니라 멀어진 거지. 그의 말은 낮았지만 단호했다. 그녀는 시선을 피했다. 당신 또 의심하는 거야? 의심이 아니라 확인이 필요해서. 그 말에 공기가 순간 무거워졌다.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확인이라니? 그 헬스장 남자 말이야. 그녀의 얼굴이 굳었다. 정도윤? 그래. 그 사람. 또 그 얘기야? 또라니. 아직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적 없잖아. 지연은 숨을 내쉬며 커피잔을 내려놨다. 잔이 유리 테이블 위에서 작은 소리를 냈다. 도윤 씨는 내 트레이너야. 그게 다야. 그럼 1700이는 뭐야? 그녀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뭐라고? 가방 안에 있던 수건에 써 있었어. 그리고 내 멤버십 카드에도 같은 숫자가 있었지. 그 사람 손목시계에도 똑같은 숫자가 새겨져 있었고. 지연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건 그냥 락커 번호야. 락커 번호가 왜 세 군데나 겹쳐? 우연이지. 우연이라는 말 그렇게 쉽게 나오냐? 진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지연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다.
바람이 세게 불어 커튼이 흔들렸다. 그 바람 소리 사이로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남았다. 언제부터였어? 진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지연은 눈을 감았다. 그런 거 없어. 없다고? 응.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절대 아니야. 그럼 사진은? 지연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사진? 누가 나한테 보냈어. 당신 아내 오늘도 잘 운동했네요. 라는 메시지랑 함께. 지연은 입술을 떨었다. 그건 누가 장난친 거야. 나 아니야. 누가 장난을 치겠어? 내 번호 아는 사람 우리 둘 말고 누가 있어? 지연은 말이 막혔다. 그녀는 입을 열려 했지만 그 순간 눈가가 붉게 물들었다. 당신 나 믿었잖아. 그래. 그래서 더 무너지는 거야. 진우야. 그의 이름이 처음으로 울림을 가졌다. 하지만 진우는 고개를 돌렸다. 그는 느릿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었다. 바닷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바다 위로 햇살이 부서지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다. 그날 저녁 펜션 근처의 작은 식당에서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다. 말 한마디 없이 젓가락 소리만 들렸다. 식당 주인이 다가와 말했다. 두 분 예전에 여기 오신 적 있죠? 그때도 참 다정했는데. 지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네, 오래전에요. 진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테이블 위에 물컵만 보고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당신이 뭘 믿든 난 그 사람이랑 그런 관계 아니야. 그래. 정말이야. 그래, 들었어. 그럼 왜 아무 말도 안 해? 말해봤자 달라질 게 있나?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지연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손을 뻗어 그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그는 피하지도 잡히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걸었다. 밤이 깊었다. 파도 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렸다. 지연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진호는 베란다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낡은 수첩이 들려 있었다. 그는 그 안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다. 의심은 틈에서 시작된다. 그 틈이 깊어지면 결국 무너지는 건 나 자신이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바다를 바라봤다. 바다는 고요했지만 그 안에서는 폭풍이 일어나고 있는 듯 했다. 그때 지연이 조용히 다가왔다. 그녀는 그 옆에 앉으며 말했다. 당신이 이렇게 된 게 다 내 탓인 것 같아. 내 탓이기도 하지. 아니야.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무슨 뜻이야? 지연은 잠시 말을 잃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도윤 씨는 나한테 잘해줬어. 처음엔 그냥 운동 얘기만 했는데 내가 힘들다고 하니까 자꾸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그게 점점 헷갈렸어. 진호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고백은 칼날 같았다. 하지만 그 칼날보다 더 아픈 건 그녀의 목소리가 너무 진심이라는 것이었다. 그 사람하고 그런 일은 없어. 정말로. 하지만 내 마음이 한 번 흔들렸던 건 사실이야. 그 한 번이 문제야. 알아. 그래서 말하는 거야. 지연은 눈물을 닦았다. 당신이랑 다시 시작하고 싶어서. 진우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파도 소리만이 대화를 이어주고 있었다. 내가 믿을 수 있을까? 믿고 싶으면 믿을 수 있을 거야. 그건 네가 아니라 내가 결정해야 할 문제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그의 손등 위에 손을 얹었다. 진호는 그 손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여 맞잡았다. 그날 밤 펜션의 불빛 아래 두 사람은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오래된 나무처럼 비바람 속에서도 부서지지 않기 위해 그저 버티고 있는 두 그루의 그림자 같았다.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거세지만 어딘가 일정한 리듬으로. 마치 두 사람의 숨소리가 섞여 하나의 호흡이 되는 듯 했다. 그러나 진호는 알고 있었다. 이건 끝이 아니라 균열의 시작이라는 것을.
신뢰는 한번 금이 가면 다시는 예전의 형태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는 지연의 손을 꼭 쥐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또 다른 문장이 떠올랐다. 진실을 덮는 바다는 언젠가 썰물로 모든 걸 드러낸다. 그는 그 문장을 수첩에 적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파도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 소리는 오래된 균열이 벌어지는 소리 같았다. 아침이 오자 바다는 거짓말처럼 잔잔했다. 밤새 파도를 두드리던 소리는 사라지고 대신 새소리와 먼 곳에 어선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진호는 창문을 열었다. 짠내가 섞인 바람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지연은 아직 자고 있었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집고 들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비췄다. 그녀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진호는 그 얼굴을 보는 게 낯설었다. 그는 조용히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왔다. 주머니에는 휴대폰과 작은 수첩 그리고 자동차 키가 있었다. 펜션 근처의 해변은 아직 이른 시각이라 사람 하나 없었다. 모래 위에 찍힌 발자국은 새벽의 갈매기 것뿐이었다. 진호는 해변 끝까지 걸었다. 신발 속으로 모래가 스며들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무겁고 말라붙은 감정이 들끓었다. 그는 휴대폰을 꺼냈다. 문자 하나가 도착해 있었다. 번호 비공개. 아직도 모르시나 봐요. 당신 아내 오늘도 같은 시간에 그 남자랑 있겠죠. 그는 숨을 깊게 내쉬었다. 손끝이 잠시 떨렸지만 그는 바로 삭제하지 않았다. 대신 메시지 아래쪽의 발신 시간과 날짜를 확인했다. 전날 밤 10시 42분. 그때는 그가 바로 옆에 있었는데 도대체 누가 이 짓을. 그는 중얼거리며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멀리 바다를 바라봤다. 그의 마음속에 떠오른 단어 하나 확인. 점심 무렵 지연이 깨어났다. 거실에는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다. 진호가 테이블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그녀는 그 표정이 오히려 더 두려웠다. 일찍 일어났네. 그냥 잠이 안 와서. 어제 많이 마셨잖아. 괜찮아? 괜찮아. 그는 신문을 접으며 말했다. 오늘 서울 올라가기 전에 들러야 할 때가 있어. 어디? 그 헬스장. 제니스 집 맞지? 지연의 손끝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거길 왜? 운동복 가방 아직 트렁크에 있더라. 직접 돌려주면 좋잖아. 내가 나중에 가져갈게. 오늘 가자. 어차피 도중이잖아.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조용히 커피를 마셨다. 잔 표면에 일렁이는 거품이 깨질 때마다 그녀의 마음도 함께 무너지는 것 같았다. 헬스장은 주말이라 한산했다. GNFORG FITNESS. 검은 유리문 위에 로고가 햇살을 반사하고 있었다. 진호는 안내 데스크에 다가가 말했다. 이거 우리 아내가 두고 갔어요.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받아들었다. 회원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강지연. 잠시만요.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다가 잠시 머뭇거렸다. 지금 휴회 처리 중이신데요? 휴회? 네. 한 달 전쯤에요. 운동 중단하고 다른 분이 대신 등록하셨어요. 다른 분이? 네, 정도윤 트레이너요. 두 분이 같이 등록하신 걸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분 명의로 변경됐어요. 진호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럼 제 아내는 한 달 전부터 안 왔단 말인가요? 네. 그 이후로는 기록이 없어요. 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지연은 매일 새벽 운동을 간다고 했었다. 그럼 그 시간에 어디 있었던 걸까? 차로 돌아오자 지연이 불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무슨 일 있었어? 그 헬스장 한 달 전에 그만뒀다며? 지연의 얼굴이 굳었다. 그럼 지난 한 달 동안 매일 새벽 6시에 나간 건 뭐였어? 그녀는 침묵했다.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다. 어디 있었냐고 묻잖아. 당신한테 말 못했어. 왜? 당신이 나를 믿지 않을까봐.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헬스장 대신 미용학원 다녔어.
미용학원? 그래. 이혼하기 전에 내 이름으로 뭔가 해보고 싶었거든. 그의 표정이 굳었다. 이혼? 그날 당신이 술 마시고 던진 말 기억 안 나? 진호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건 화나서 한 말이었지. 나는 그게 진심인 줄 알았어. 지연은 눈을 돌렸다. 그날부터 나도 생각했어.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당신은 늘 과거에 갇혀 있고 나는 늘 당신 눈치를 보고. 그녀의 말은 멈췄다. 그럼 그 남자는? 도윤 씨? 그 사람은 그냥 상담해줬어. 나한테 운동보다 자신감을 회복하라면서. 진호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그래서 그게 이혼 생각까지 연결됐다고? 당신이 믿지 않겠지만 그 사람한테 의지했던 건 맞아. 하지만 사랑 같은 건 아니야. 그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입술은 단단히 다물려 있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라디오에서는 교통정보가 흘러나왔지만 둘 중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진호는 운전대를 잡은 채 자꾸만 백미러에 비치는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다. 거기엔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 우편함에는 작은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다. 보내는 사람 란에는 아무 이름도 없었다. 그는 열어보았다. 안에는 사진 몇 장과 한 장의 메모가 들어 있었다. 그녀는 아직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바닷가 카페가 찍혀 있었다. 지연과 정도윤이 마주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이 그의 팔 위에 얹혀 있었다. 진호는 사진을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손끝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건 뭐야? 그가 묻자 지연은 사진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건 오래된 사진이야. 그때는 상담 차원에서. 그만해.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이젠 변명 들을 힘도 없어. 그는 봉투를 접어 쓰레기통에 던졌다. 하지만 그 안의 문장은 여전히 그의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그녀는 아직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그날 밤 진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에서는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는 수첩을 펼쳐 펜을 들었다. 사랑은 건축과 닮았다. 기초가 무너지면 아무리 새로 덧칠해도 벽은 언젠가 무너진다. 그는 그 문장을 적은 뒤 펜을 내려놓았다. 책상 위에 조명이 그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다. 그때 문득 그는 깨달았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익명의 문자, 사진, 그리고 정확한 시점의 메시지들. 누군가 둘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듯했다. 그는 휴대폰을 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착한 메시지를 다시 확인했다. 보낸 주소가 없었지만 그 아래에 표시된 접속 경로. 제니스 집 내부 와이파이. 그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 놈이야. 다음 날 진호는 조용히 집을 나섰다. 비는 그쳤지만 공기는 차가웠다. 그는 차를 몰아 헬스장 근처로 향했다. 주차장에는 검은 SUV가 한 대 서 있었다. 운전석에는 정도윤이 있었다. 그는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다. 진호는 차 안에서 지켜봤다. 그의 손목에는 숫자 1702가 새겨진 시계가 있었다. 그는 휴대폰을 들어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제야 제대로 보이는군. 그러나 그 순간 정도윤이 고개를 들어 진호를 바라봤다. 그들의 시선이 차창 너머로 마주쳤다. 단 한순간이었지만 서늘한 기류가 둘 사이를 스쳤다. 정도윤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는 도발이자 선언이었다. 당신이 알고 있는 게 전부는 아니야. 진호는 차 시동을 껐다. 바다 냄새 대신 이제는 피비린내 같은 긴장감이 공기를 채웠다. 그는 다시 수첩을 꺼내 짧게 한 문장을 적었다. 썰물은 진실을 드러내지만 그 진실은 언제나 한 사람만을 구하지 않는다. 그는 펜을 덮었다. 그리고 조용히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이제 그는 알았다. 지연과의 관계가 단순한 의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누군가의 손이 은밀히 그들의 삶을 조종하고 있다는 걸. 하늘은 흐렸다. 낮인데도 구름이 낮게 깔려 마치 세상이 숨을 죽인 듯 했다. 강진호는 조용히 차 안에 앉아 있었다. 와이퍼가 간헐적으로 앞유리를 후를 때마다 그의 머릿속도 함께 정리되는 듯 다시 뒤엉켰다. 어제 본 정도윤의 미소가 자꾸 떠올랐다. 그 미소에는 자신감과 도전이 동시에 있었다. 내가 뭘 받는지 내가 다 안다는 표정. 그리고 그 밑에는 그럼에도 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비아냥이 숨어 있었다. 진호는 핸드폰을 켰다. 익명의 문자가 도착한 시간과 장소를 다시 확인했다. 제니스집 내부 와이파이. 그 좌표 근처엔 도윤의 이름으로 등록된 헬스장 서버 계정이 있었다. 이건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누군가의 계획적인 조작이었다. 그는 수첩을 꺼내 메모했다. 누군가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다. 하지만 왜? 그 목적은 뭘까? 그날 오후 그는 오랜 친구이자 전 회사 직원이었던 김태섭에게 전화를 걸었다. 태섭은 예전에 회사에서 CCTV 설치와 보안 시스템을 맡았던 남자였다. 형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로? 잠깐 얼굴 좀 볼 수 있을까? 네, 당연하죠. 어디로 가면 됩니까? 노년 쪽 카페. 저녁에 보자. 노년동의 오래된 카페. 창가 자리에는 진호와 태섭이 마주 앉았다. 커피 향과 빗방울 소리가 뒤섞였다. 형님 얼굴이 많이 상했네요.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진호는 컵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누가 내 아내 뒤를 캐고 있어. 문자 보내고 사진 보내고. 스토커인가요? 모르겠다. 그런데 그 놈이 헬스장 와이파이를 통해 보냈더라. 와이파이 로그를 확인해보면 접속 단말을 추적할 수 있겠네요. 태섭은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입력했다. 형님, 그 헬스장 명의가 정도윤이면 그 사람 계정도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아는 보안회사 통해서 조회해 볼게요. 가능해? 예. 합법적으로는 어렵지만 형님이 피해자라면 정당한 사유는 되죠. 진호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다 태섭아. 그날 밤 지연은 소파에 앉아 아무 말 없이 TV를 보고 있었다. 드라마의 등장인물이 울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건조했다. 진호가 들어오자 그녀는 조심스레 물었다. 오늘은 어디 갔었어? 그냥 예전 사람 좀 만났어. 나랑 얘기 좀 할래? 그는 잠시 망설이다 맞은편에 앉았다. 우리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할까?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이젠 서로 눈치만 보고 말도 줄고. 당신은 날 믿지 않고 나는 그걸 설명하느라 지쳐. 진호는 침묵했다. 그만하자는 거야? 그럴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그 남자한테 갔어? 그 사람 얘긴 그만 좀 해. 그 사람 얘기를 안 하면 우리가 왜 이러는지도 설명이 안 돼. 지연은 눈을 감았다. 당신은 언제부터 나를 의심할 만한 사람으로 봤어? 그날 헬스장 가방 봤던 날. 그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지.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당신은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아니라 감시하는 사람이 됐어. 그 말은 칼보다 날카롭게 진호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했다. 그럼 내가 아무것도 묻지 말고 그냥 믿기만 하길 바랐어? 적어도 믿으려는 노력은 해줬으면 좋았겠지. 지연은 천천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진호는 혼자 남아 텅 빈 거실을 바라봤다. 벽에 걸린 결혼사진 속의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지금은 너무 낯설었다. 다음 날 태섭에게서 전화가 왔다. 형님 찾았어요. 뭘? 그 익명 문자 발신 단말 추적했는데 헬스장 내부 CCTV 관리 계정에서 보냈어요. 그 계정 주인이 정도윤이 아니라 누군데? 헬스장 매니저 김유나라는 사람이에요. 김유나? 예.
헬스장 SNS 관리도 하고 회원 상담도 맡았던 직원이에요. 지연이랑도 알고 지내? 회원 상담 때 자주 얘기했을 거예요. 진호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그 여자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확실하진 않지만 최근에 그 트레이너 정도윤이랑 문제 있었던 모양이에요. 회사 게시판에 징계 관련 얘기도 있었고요. 진호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도윤과 지연 사이를 일부러 엮은 거군. 가능성 높아요. 그 남자한테 복수하려고. 진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여자를 만나야겠어. 헬스장 근처의 카페. 김윤아는 진호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썹을 찌푸렸다. 회원님 여긴 어떻게? 잠깐 얘기 좀 하지. 그는 목소리를 낮췄다. 당신 내 아내 이름으로 문자 보냈지. 윤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적 없어요. 헬스장 와이파이에서 보낸 기록 다 남아 있어. 그건.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결국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 사람 때문이에요. 도윤? 네. 그 사람은 사람을 망가뜨려요. 윤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도 처음엔 그냥 동료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내 정보를 다 알고 있더라고요. 나한테 접근해서 이용했어요. 결국 나 버리고 회원이었던 당신 아내랑. 그래서 당신이 복수한 거야? 난 그냥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당신 아내는 몰랐어요. 그 남자는 당신 부부를 갈라놓으려고 일부러 접근한 거예요. 진호의 눈이 커졌다. 무슨 말이야? 그 남자 헬스장 트레이너 아니에요. 실제로는 투자 사기 전과자예요. 새 이름으로 등록해서 일한 거죠. 진호의 심장이 요동쳤다. 지금 그 사람 어디 있어? 며칠 전부터 안 나왔어요. 짐도 싹 치우고 사라졌어요. 그날 밤 진호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컴퓨터를 켰다. 검색창에 정도윤이라는 이름을 입력했다. 아무 정보도 나오지 않았다. 대신 몇 년 전 강릉에서 정도현이라는 이름으로 투자 사기 사건이 있었다는 기사만 떴다. 피해자 대부분은 중년 여성. 범인은 여전히 미검거. 그는 사진을 확대했다. 거기엔 낯익은 얼굴이 있었다. 헬스장에서 봤던 바로 그 남자였다. 이 자식. 지연은 방에서 나왔다. 뭐해? 너한테 해야 할 말이 있어. 그는 화면을 돌려 보여줬다. 사진 속 인물 정도윤. 지연의 눈이 커졌다. 이게 그 사람 가짜야. 그녀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럴 리가. 넌 모르겠지만 그 남자는 내 삶을 망치려고 접근했어. 지연의 손이 떨렸다. 왜 나한테 그런 짓을? 아마도 헬스장 여직원 말이 맞다면 그 사람은 복수 대상이 너희 둘이었을 거야. 그녀는 무릎을 꿇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진호야, 나 정말 몰랐어. 그 사람한테 잠깐 기대었을 뿐인데. 진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천천히 옆에 앉았다. 이제 알면 됐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리 둘 다 이용당한 거야. 밤이 깊어갔다. 창밖에는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말없이 서로의 손을 맞잡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진호의 머릿속엔 또 하나의 문장이 떠올랐다. 진실은 폭로보다 회복이 더 어렵다. 그는 수첩에 그 문장을 적었다. 지연이 조용히 그를 바라봤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 사람을 찾아야지. 그게 끝이야? 아니, 시작이야. 그의 목소리엔 다시 예전의 단단함이 깃들었다. 그는 창밖으로 떨어지는 빗방울을 보며 생각했다. 썰물은 모든 걸 드러냈지만 이제는 파도가 진실을 씻어낼 차례였다. 서울 외곽의 허름한 원룸 건물. 비가 그친 새벽 골목엔 축축한 먼지 냄새가 가득했다. 강진호는 모자를 눌러쓰고 문 앞에 서 있었다. 문에는 헬스전 트레이너 정도윤 정도현이라고 쓰인 택배 스티커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그는 문을 3번 두드렸다. 대답은 없었다. 잠시 후 낡은 문틈으로 희미한 냄새가 새어나왔다. 담배와 곰팡이 그리고 오래된 향수의 냄새. 그 냄새 속엔 인간의 흔적이 분명히 있었다. 도윤 나야. 열어봐. 조용했다. 그러나 그가 문고리를 돌리자 잠겨 있지 않았다. 방 안은 어지러웠다. 책상 위엔 낡은 노트북 찢긴 계약서 그리고 반쯤 비운 소주병이 몇 개. 벽에는 헬스장 회원들의 사진이 핀으로 꽂혀 있었고 그중 한 장 지연의 사진이 중심에 붙어 있었다. 진호의 눈이 그 사진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지연이 웃고 있었다. 평범한 미소. 그러나 그 미소를 바라보던 도윤의 시선은 집착과 증오가 섞여 있었다. 그때 노트북 화면이 깜빡이며 켜졌다. 화면에는 자동 백업 중이라는 문구와 함께 폴더 하나가 열렸다. 폴더 이름은 EVA 아마도 이밸류에이션 평가의 약자였다. 그 안에는 날짜별로 정리된 영상들이 있었다. 헬스장 CCTV 캡처, 지연이 운동하는 장면, 그리고 누군가와 통화하는 음성 파일까지. 진호는 마우스를 움직이며 하나를 클릭했다. 낮은 남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 여자는 완벽해. 남편은 틈이 많지. 하지만 부부 사이엔 균열이 있어. 그 틈을 벌리면 돈이든 감정이든 결국은 무너질 거야. 그 목소리의 두 번째 인물. 낮고 차분했다. 그러나 어딘가 익숙했다. 진호는 숨을 멈췄다. 회사 상사였던 이정석 부장의 목소리였다. 기억이 번쩍 되살아났다. 몇 달 전 그는 부장과 심하게 다투고 회사를 그만뒀다. 퇴직금 문제와 계약서 조작 때문이었다. 진호가 내부 고발을 준비하자 부장은 가족 생각해라는 말을 남기며 협박처럼 웃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연의 일상이 무너졌고 의문의 문자들이 쏟아졌다.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그래서였구나. 도윤은 단독범이 아니었다. 그는 부장의 심부름꾼이자 누군가의 복수 도구였다. 진호는 주먹을 움켜쥐었다. 이걸로 끝내자. 며칠 후 그는 태석과 함께 부장 이정석의 뒤를 밟았다. 부장은 이미 회사를 옮겨 있었고 새로 설립한 투자 컨설팅 회사의 대표로 등록되어 있었다. 간판은 번듯했지만 내부는 그림자 투성이었다. 태섭이 노트북을 열었다. 형님, 이 사람 계좌 추적해 봤는데요. 몇 달 전부터 정도윤 명의 계좌랑 거래 흔적이 있어요. 금액도 꽤 크고요. 그게 증거다. 진호는 목소리를 낮췄다. 이제 우리도 그놈들이 쓴 방식으로 돌려주자. 그날 밤 그는 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부장님, 나 강진호입니다. 오, 강대리. 무슨 일인가? 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그래? 오랜만이네. 내일 사무실로 와. 아니요. 직접 찾아가겠습니다. 전화가 끊기자 진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복수의 냄새가 서서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다음 날 오후 서울 여의도 이정석의 사무실은 고급스러웠다. 통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내려다 보였다. 진호는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들어갔다. 오랜만이군. 부장은 여유롭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다. 무슨 일로? 이거 좀 보시죠. 그는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다. 그 안에는 USB 하나가 들어 있었다. 뭔가? 당신 목소리요. 부장의 얼굴이 굳었다. 진호는 노트북을 꺼내 영상을 틀었다. 도윤과 부장이 대화하던 그 파일이었다. 이 여자는 완벽해. 남편만 무너지면 회사권도 조용히 사라지겠지. 좋아, 그렇게 해. 증거는 남기지 말고. 부장의 눈빛이 흔들렸다. 이건 조작이야. 그럴 리 없죠. 원본이에요. 진호는 조용히 웃었다. 이걸 언론에 넘길까 아니면 검찰에 넘길까? 선택은 부장님이 하시죠. 부장은 침묵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얼마를 원하는데? 돈이 아니라 사과요.
사과?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요. 내 아내는 사람들에게 의심받고 내 명예는 짓밟혔어요. 부장은 미소를 지었다. 그게 세상이야, 강대리. 정직한 놈은 손해보고 눈치 빠른 놈이 살아남지. 진호의 손이 떨렸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당신 말대로라면 이제 내가 살아남을 차례네요. 그는 USB를 다시 봉투에 넣고 나왔다. 부장은 그를 향해 조용히 중얼거렸다. 너 그렇게 해봐라. 세상은 널 믿어주지 않아. 건물을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태섭이 기다리고 있었다. 끝났어요? 아니, 이제 시작이야. 그는 핸드폰을 꺼내 언론사 기자에게 문자를 보냈다. 이정석 투자 대표 사기 공모 및 개인정보 유출 정황. 증거 파일 보낼게요. 보내기 버튼을 누른 순간 가슴 한가운데에서 묵직한 무게가 조금 내려앉았다. 그날 밤 지연은 조용히 진호의 옆에 앉았다. 끝났어? 아직. 하지만 곧 끝날 거야. 지연은 그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손을 잡았다. 고마워. 당신이 아니었으면 난 아직도 모른 채 살았을 거야. 서로가 없었으면 우리 둘 다 무너졌을 거야. 진호는 창밖을 보았다. 비가 멈춘 하늘엔 먹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비쳤다. 내일이면 기사 나올 거야. 그 사람들은 끝났어. 그럼 우리도 다시 시작해야지. 하지만 다음 날 뉴스는 예상보다 빠르게 퍼졌다. 투자 컨설팅 대표 개인정보 불법 수집 및 사기 공모 의혹. 그 밑에는 부장 이정석의 얼굴이 실려 있었다. 그러나 그 기사 하단에는 또 다른 문장이 있었다. 전 직원 강진호 복수 목적으로 증거 조작 의혹 제기. 진호는 그 문장을 보고 숨이 멎었다. 뭐야 이건. 지연이 다가왔다. 누가 이런 짓을. 그때 핸드폰으로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다. 번호는 익명. 그래도 재미있었죠? 진짜 폭풍은 지금부터예요. 진호의 손이 떨렸다. 문자 말미엔 한 단어가 적혀 있었다. 윤. 창밖에서 천둥이 쳤다. 창문이 흔들리고 바람이 세차게 몰아쳤다. 지연이 그를 바라봤다. 그 사람 살아있어? 그래. 아직 끝나지 않았어. 진호는 수첩을 펼쳐 새 문장을 적었다. 진실을 드러내면 세상이 바뀔 줄 알았다. 하지만 세상은 생각보다 더 어둡다. 그는 펜을 놓았다. 창밖에 비가 다시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번 폭풍은 단순한 비가 아니었다. 그의 삶 전체를 흔들 예고였다. 밤새 서울엔 비가 내렸다. 잔잔하게 내리던 비가 새벽녘에는 폭풍으로 변했고 아파트 창문을 두드리던 빗방울이 불안한 리듬처럼 들렸다. 강진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탁자 위엔 꺼지지 않은 TV 화면에는 여전히 그 뉴스가 반복되고 있었다. 전 투자 컨설팅 대표 이정석 개인정보 불법 수집 및 성매매 알선 혐의로 체포. 공모자로 전 직원 강진호 씨가 지목돼. 진호는 리모컨을 집어 던졌다. 화면이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꺼졌다. 정적 속에서 그의 숨소리만 울렸다. 옆방에서 지연이 나왔다. 머리가 헝클어진 채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았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범인인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진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내밀었다. 그 화면엔 방금 도착한 새 메시지가 떠 있었다. 찾아오세요. 라폴의 힐스 708호. 우리가 끝을 봐야겠죠. Y. 진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젠 숨을 이유도 없지. 지연이 그의 팔을 붙잡았다. 혼자 가지 마. 그 사람 그냥 트레이너가 아니야. 알아. 하지만 이번엔 내가 끝내야 돼.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조용히 그에게 가방 하나를 건넸다. 이거 그날 당신이 경비한테 받았던 내 가방이야. 다시 열어봤어. 지연의 눈빛에 무언가 결심이 담겨 있었다.
안에 진실이 들어있어. 라폴의 힐스 호텔. 늦은 밤에도 불빛이 끄덕이지 않는 묘하게 음습한 고급스러움이 감도는 곳.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진호의 손에 땀이 맺혔다. 그는 주머니 속에서 권총 대신 USB를 꺼내 쥐었다. 그 안엔 그동안 자신이 모은 모든 증거와 지연이 찾아낸 결정적 파일이 있었다. 708호. 문 앞에 서자 안쪽에서 조용히 음악이 흘러나왔다. 낯익은 재즈. 그가 한때 도윤과 마주했던 헬스장의 배경음이었다. 그는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다. 그냥 문고리를 돌렸다. 잠겨 있지 않았다. 방 안에는 도윤이 있었다. 평소의 깔끔한 운동복이 아니라 검은 셔츠와 바지를 입고 있었다. 테이블 위엔 와인 한 병 그리고 켜진 노트북. 생각보다 빨리 왔네요. 그는 미소를 지었다. 초대했잖아. 그렇죠. 근데 초대한 이유를 알면 돌아가고 싶을지도 몰라요. 그럴 리 없지. 진호는 문을 닫고 걸쇠를 걸었다. 당신이 왜 이런 짓을 한 거지? 진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이정석과 손잡고 우리를 이용한 이유가 뭐야? 도윤은 잠시 고개를 숙이다가 조용히 웃음을 터뜨렸다. 이정석? 그 인간은 내 표면이었죠. 무슨 소리야? 그 인간은 내 이름을 이용했고 난 그의 시스템을 이용했죠. 우린 서로의 그림자였어요. 그는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줬다. 거기엔 수많은 얼굴들이 떠 있었다. 헬스장 여성 회원들, 그들의 남편, 그리고 비슷한 구조로 망가져간 가정의 기록들. 이건 단순한 바람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들은 심리적 패턴을 연구했죠. 욕망, 외로움, 결핍. 그걸 돈으로 파는 사업이었어요. 진호의 손이 떨렸다. 그럼 우리도? 당신 부부는 실험 케이스였어요. 정직한 남자, 지적인 아내. 균형이 잡힌 부부가 얼마나 빨리 무너지는지 보여주면 투자자들이 몰렸죠. 투자자? 이 시스템을 확장하려던 사람들. 감정이 상품이 되는 시대잖아요. 우린 그 시장의 베타 테스트였죠. 진호는 믿을 수 없었다. 그래서 내 아내를 그렇게 망가뜨렸다고? 망가뜨린 게 아니죠. 그녀는 선택했어요. 자유, 젊음, 그리고 인정. 그건 강요가 아니라 욕망이에요. 닥쳐. 진호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다. 당신이 사람의 삶을 가지고 놀았잖아. 놀았다고 생각해요? 전 단지 보여줬을 뿐이에요.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 도윤은 천천히 와인을 따랐다. 당신도 결국 날 찾아왔잖아요. 복수를 핑계로 정의를 말하면서. 그는 와인잔을 들어 올렸다. 우린 같은 사람이에요, 강진호 씨. 난 당신이 아니야. 그래요? 그럼 왜 USB에 그 여자의 대화 녹음 파일까지 넣었죠? 진호의 표정이 굳었다. 그걸 어떻게? 당신 아내 몰래 녹음했잖아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도윤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다. 결국 사랑이든 정이든 당신에게도 도구일 뿐이에요.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지연이 들어섰다. 그만해. 도윤의 눈이 커졌다. 올 줄 알았어요. 당신 이걸로 끝이야. 지연은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던졌다. 탁 소리와 함께 바닥에 떨어진 가방에서 여러 개의 메모리 카드가 쏟아졌다. 이 안에 모든 증거가 있어. 헬스장 서버 백업 회원 기록, 당신이 조작한 자료들. 이걸 이미 언론사에 보냈어. 도윤의 웃음이 사라졌다. 언론? 그들이 믿을 것 같아요? 믿게 될 거야. 이건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라 사람의 인생을 거래한 범죄니까. 도윤이 천천히 일어섰다. 대단하네요. 하지만 난 이미 끝났어요. 그리고 당신들도 평범하게 돌아갈 순 없을 겁니다. 그는 노트북을 닫고 창문 쪽으로 걸었다. 이 모든 건 내 작품이에요. 누가 나를 잡더라도 이미 퍼졌어요. 그는 미소 지었다. 그 남자가 남긴 가방, 이제 당신들이 짊어질 차례죠. 순간 창문이 열리고
도윤의 몸이 비틀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밖에선 천둥이 터졌다. 경찰, 기자, 사이렌 소리가 뒤섞인 새벽. 라폴의 힐스는 통제되었고 지연은 경찰에게 조용히 USB를 넘겼다. 이 안에 다 있어요. 그가 만든 거짓의 시스템이. 진호는 멀리 창밖을 바라봤다. 빛이 새벽 구름을 뚫고 들어오고 있었다. 끝났을까? 그의 물음에 지연이 고개를 저었다.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겠죠. 며칠 후 도심의 카페 한쪽. 신문 한 면에 실린 기사가 눈에 띄었다. 젠 포레스트 불법 심리 실험 및 개인정보 거래 사건, 전직 트레이너 사망으로 종결. 피해자 부부 법적 대응 검토 중. 지연은 신문을 접었다. 이제 뭐 할 거야? 진호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아마도 다시 짓겠지. 집을? 응. 무너진 집은 다시 세워야 하니까.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엔 콘크리트 대신 사람의 믿음으로 짓고 싶어. 지연이 미소 지었다. 그럼 나도 같이 지을게. 그들이 카페를 나설 때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다. 비에 젖은 거리 위로 햇살이 반사되어 번쩍였다. 진호는 주머니 속에서 낡은 가방에 지퍼를 매만졌다. 그 안에는 도윤이 남긴 마지막 쪽지가 있었다. 인간의 진심은 언제나 누군가의 거짓 위에서 피어난다. 그 문장을 읽으며 진호는 조용히 속삭였다. 그래도 우린 다시 믿을 거야. 그는 가방을 버리지 않았다. 그건 더 이상 죄의 상징이 아니라 잃었던 시간과 마음을 되찾게 한 증거였다. 그리고 그렇게 그 남자가 남긴 가방은 새로운 시작의 징표가 되었다.